여든이 넘어서도 매일 친구들 찾아다니며 수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책 읽고 조용히 산책하며 가끔 만나도 말보다 듣기를 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전자가 더 활기차 보입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단단하게 서 있더군요. 왜일까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건 사실 불안의 증거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노년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있으니까요. 나는 평생 수많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교단에서, 강연장에서, 때로는 병원 복도에서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누군가의 말을 끊으며 자기 경험을 덧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외로웠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많이 할수록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차분히 앉아서 상대의 말을 듣고 필요할 때만 짧게 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던 사람도 나이 들면 수다쟁이가 될 수 있고, 젊어서 활발했던 사람도 노년에 과묵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되느냐입니다. 나이 들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대부분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없으니 말로 채우려 합니다. 침묵이 두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대부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전 이야기, 자랑, 불평, 남 탓.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 조용해지는 사람은 내면이 풍성합니다.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읽은 책, 본 풍경, 지나온 인생을 곱씹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편합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짧게, 의미 있게 합니다. 그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이건 내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 생각이 깊다는 건 그냥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말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까? 그 대화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말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진 않습니까? 상대가 지루해하는데도 계속 말하진 않습니까? 누군가 말할 때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끼어들진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아마 여러분도 말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말이 많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자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자기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진짜 자기는 텅 비어 있으니까 말로 포장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강의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강의, 제자들 이야기, 학교에서의 업적. 처음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니 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이 하나둘 피했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워질수록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는 다른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강의를 잘했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해졌습니다. 모임에 나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전자는 자기를 증명하려 했고, 후자는 타인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이 들면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이 증명입니다.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타인을 이해할 시간이 생깁니다. 젊어서는 너무 바빠서 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내 일, 내 가족, 내 미래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런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제야 남의 말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있는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이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듣는 능력입니다.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이해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이걸 잘 못합니다. 듣는 척하면서 자기 할 말만 기다립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끼어듭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다릅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감정까지 읽습니다. 이게 조용한 노년의 힘입니다. 내가 만난 어떤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그냥 앉아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가끔, 그래, 좋구나, 같은 짧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부모보다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할머니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랬니?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좋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자기를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게 조용한 어른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말이 많은 어른은 불안을 줍니다. 이래라 저래라.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상대를 긴장시킵니다. 상대는 자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니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어른은 다릅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합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합니다. 그 침묵 속에 이해와 수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어른입니까? 아니면 피곤한 어른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어 합니까? 자식들이 여러분과 통화할 때 빨리 끊으려 합니까? 아니면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까? 이건 여러분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와 직결됩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말이 적으면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줄여야 합니다. 어떤 게 불필요한 말일까요? 첫째,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대는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상대가 지루해합니다. 둘째,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은 상대를 주눅들게 합니다. 셋째, 불평과 불만입니다. 요즘 세상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은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상대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잘하셨네요. 그 생각은 처음 듣는데 좋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은 적게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조용한 노년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나는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침묵의 가치입니다. 젊어서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의를 잘하고, 토론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의 힘을 아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걸. 어느 날 한 젊은 교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 들어주길 바랐나 봅니다. 그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조용한 노년의 역할입니다.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듣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답을 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주길 원합니다.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원합니다.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용한 어른입니다. 말이 많은 어른은 자기 답을 강요합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해. 내 경험으론 저건 안 돼. 이런 말들은 상대의 생각을 막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어른은 기다립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습니까? 자식이나 손주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먼저 말하진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지시한다고 느끼니까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외감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느낌,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말을 많게 만듭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도 아는 게 많다 하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합니다. 옛날 이야기, 경험담, 조언. 하지만 이건 역효과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소외됩니다. 사람들이 더 피합니다. 진짜로 소외되지 않는 법은 다릅니다. 말을 줄이고 존재감을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안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만들어집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아는 한 노인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옆에 앉았습니다. 산책하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인사했습니다. 가끔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았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이게 조용한 노년의 힘입니다. 말이 적어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니, 말이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집니다. 말이 적으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노년이 되고 싶습니까? 무거운 노년이 되고 싶습니까? 여기서 무겁다는 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닙니다.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의 무게입니다. 말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평생 말을 많이 해온 사람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가 말하는 시간과 상대가 말하는 시간을 세어보세요. 자기가 70% 이상 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율을 바꾸세요. 자기는 30%, 상대는 70%. 이게 좋은 대화입니다. 또 하나, 말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생기면 3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인가? 필요 없는 말이면 삼키세요. 처음엔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나도 젊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교수니까 강의를 해야 했고 학생들과 토론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좋은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걸. 그 후로 수업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가 강의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좋아했습니다. 수업이 더 재미있어졌고 배움도 깊어졌습니다. 이건 노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식, 손주, 친구, 이웃 모두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들으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도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있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요. 내가 만난 많은 노인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어도 편안했고 사람들과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세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것, 느낄 것, 즐길 것이 많았습니다. 말로 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불행해 보였던 노인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했고 사람들과 있어도 불안했습니다. 자기 안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혼자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몇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책 한 권, 음악 한 곡, 창밖 풍경 하나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풍성합니다. 할 수 없다면 채울 시간입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늘리세요. 수다를 줄이고 독서를 늘리세요. 모임을 줄이고 산책을 늘리세요. 나는 요즘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100살이 넘으니 몸이 불편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으면 짧게 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만족하며 돌아갑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게 조용한 노년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위로와 안정. 말이 많은 노년은 이걸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피곤함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주고 싶습니까? 말로 상대를 피곤하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침묵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싶습니까? 나이 들수록 조용한 사람이 강하다는 건 내가 100년을 살며 확인한 진리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약합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강합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고 혼자서도 괜찮고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노년의 강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이 되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말하며 관심을 구걸하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앉아 있어도 존경받는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늘 나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줄이세요. 듣기를 늘리세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가짜 여러분이 있을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진짜를 키우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생길 겁니다.
나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살이 넘었으니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늘린 이 세월이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여야 성숙한다는 걸. 침묵할 줄 알아야 지혜롭다는 걸. 여러분도 이걸 깨닫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다 떠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고 침묵을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달라질 겁니다. 외롭지 않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노년이 될 겁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한 사람이 강합니다. 이건 제가 100년을 살며 만난 수많은 사람을 통해 확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진실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로, 소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것이 품위 있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을 참아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충동을 억누르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상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노년으로. 말이 적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각이 깊으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 한마디가 10마디보다 무겁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귀 기울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1시간씩 설교하는데 그분은 15분만 했습니다. 처음엔 교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됐습니다. 그 15분이 다른 목사의 1시간보다 깊다는 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말을 적게 했지만, 아니 적게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도 그런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벼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 정말 의미 있는 말이 몇 개나 됩니까? 상대에게 도움이 된 말, 위로가 된 말, 생각할 거리를 준 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소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소음과 침묵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음은 공간을 채우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침묵은 공간을 비우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많은 노년은 소음을 만듭니다. 공간을 자기 말로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의미는 없습니다. 말이 적은 노년은 침묵을 만듭니다. 공간을 비워둡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에 의미가 생깁니다. 상대가 생각할 공간, 느낄 공간, 자기를 발견할 공간. 음악에도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쉼표 없는 음악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말 사이에 침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침묵이 대화를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은 쉼표를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상대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합니까? 아니면 독백을 합니까? 상대와 주고받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쏟아냅니까?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까? 아니면 자기 말에만 집중합니까? 이런 걸 솔직하게. 그리고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고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즘 손주들이 올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전엔 손주들이 오면 이것저것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충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그냥 들어줍니다.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잘했네. 이런 짧은 말만 합니다. 그랬더니 손주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주 옵니다. 오래 머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 이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게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은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조언이 아니라 경청을. 여러분의 손주나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니까 피하는 겁니다. 방식을 바꾸세요. 잔소리 대신 경청을, 충고 대신 공감을, 훈계 대신 이해를. 그러면 그들이 돌아올 겁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사랑을 늘린다는 뜻입니다. 말이 많으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말 속에는 대부분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기준. 하지만 침묵 속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 상대의 기쁨, 상대의 존재. 침묵은 상대를 위한 공간입니다. 사랑은 그 공간에서 자랍니다. 내가 만난 가장 사랑받는 노인은 말이 가장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물건값만 받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면 할머니는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할머니 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그래, 좋겠네, 같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위로받았다며 돌아갔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울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떠나셨다. 동네의 큰 어른을 잃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으로 수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례식을 원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몇 사람만 오는 장례식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슬퍼하는 많은 사람이 오는 장례식입니까? 후자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말을 줄이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잔소리가 아니라 경청으로. 훈계가 아니라 이해로. 나이 들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말들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자랑, 불평, 훈계, 뒷담화.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꼭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함께 있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을, 조언 대신 동행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을 줄이세요. 대신 그 사람을 온전히 느끼세요. 그 사람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말이 많으면 관계가 얕아집니다. 침묵이 깊으면 관계도 깊어집니다. 조용한 노년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말을 줄이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번의 대화에서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자기가 70% 말하던 걸 30%로 줄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이 간질간질할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으세요. 정말로 들으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을 꺼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로 듣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듣는지, 누가 그냥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지. 여러분이 진짜 들으면 상대도 진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느낄 겁니다. 삶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존재가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합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면 편안합니다. 자기도 편하고 상대도 편합니다. 나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마디 안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 느낄 것, 누릴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창밖에 나무집 하나, 새소리 하나, 구름의 움직임 하나가 다 의미입니다. 말이 없어도 풍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이 없어도 풍성한 노년. 침묵해도 외롭지 않은 노년. 혼자 있어도 충만한 노년. 그게 진짜 성숙한 노년입니다. 말이 많은 노년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증명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노년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 증명해야 합니까? 말로 자기를 포장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놓으세요. 조금 더 비우세요. 조금 더 침묵하세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만날 겁니다. 포장되지 않은, 꾸며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그 자기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으니까요. 말이 많은 사람은 중심이 없습니다. 바깥에 의존합니다. 남의 반응, 남의 평가, 남의 인정.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자기를 확인받으려고. 하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안에 의존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중심, 자기 평화. 남의 반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뀝니까? 아닙니까? 밖에 있다면 아직 약합니다. 안으로 옮기세요. 어떻게요? 말을 줄이고, 생각을 늘리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매일 조금씩. 그러면 중심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조용한 사람이 강하다는 건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삶의 진리입니다. 내가 100년 넘게 살면서 수없이 확인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고, 침묵을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아름다울 겁니다. 강할 겁니다. 사랑받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평소보다 말을 절반만 하세요. 내일은 또 절반만 하세요. 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이 적지만 무게 있는 사람. 침묵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시끄럽게 떠들다 사라지는 노년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다 기억되는 노년. 말로 공간을 채우는 노년이 아니라 침묵으로 의미를 만드는 노년. 증명하려 애쓰는 노년이 아니라 있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노년. 여러분은 그런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을 줄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까지 평생 계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침묵하지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입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침묵을 사랑하십시오. 듣는 어른이 되십시오.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